시골의 아침은 언제나 맑고 평화로웠다. 한 지붕 아래 자리한 한서연의 작은 진료소는 이른 시간부터 환자들로 붐볐다. 그녀는 능숙하고 침착하게 환자들을 돌봤다. 그녀는 서울의 명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지만 도시에 남는 대신 고향으로 돌아와 이 작은 진료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 의사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의료 지식과 기술은 그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보다 뛰어났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시골 의사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그녀의 진짜 재능을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진료소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축 늘어진 채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경련하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매우 고급스러웠고 그를 부축한 사람들은 단정하고 위협적인 인상이었다. 당장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한서연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는 강도 높은 독극물에 중독된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몸에 남아있는 미세한 주사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문적인 암살자가 사용하는 독극물 주사였다. 그녀는 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이송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이 남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어떤 독극물에도 효과적인 해독제였다. 그것은 아직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치료법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이 남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주사기와 작은 바이아를 꺼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에 주사기를 꽂았다. 그녀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의사 면허도 없는 곳에서 환자에게 함부로 주사를 놓다니. 그들은 소리쳤다. 한서연은 그들의 비난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 주사가 아니면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분을 살릴 겁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주사는 완벽했다. 그녀가 주사한 해독제는 남자의 몸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던 뜨거운 열기와 경련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의 숨은 안정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그의 눈은 한서연을 향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그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남자는 H그룹의 젊은 CEO 강현우였다. 그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숙적들이 많았다. 그는 그날 한밤중 한 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로부터 독극물 주사를 맞았다. 그는 겨우 도망쳐 시골까지 내려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서연이라는 작은 시골 의사가 그를 살려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준 그녀를 보며 그녀가 가진 능력과 용기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치료하고 그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며칠 동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화로운 시골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살려낸 이 남자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존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졌던 부드러움은 그의 몸에 깊은 쾌감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알 수 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강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비서실장인 최재현이 서 있었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믿을 수 없었다. 유명한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었던 독극물 중독이 단 한 번의 주사로 완벽하게 치료되었다. 그는 그 작은 시골 진료소의 여자 의사 한서연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했던 눈빛과 그녀의 손길이 남긴 부드러움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경외심을 느꼈다. 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다. 그 여자 의사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학력, 경력,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한 해독제에 대해서도 알아봐. 나는 그녀를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녀를 내 개인 주치의로 만들고 싶다. 최 실장은 현우의 지시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섰다. 그는 현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현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진료소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건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그 남자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과 절망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삶이 그녀의 평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비싼 의료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진료소의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진료소를 지었지만 재정난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진료소들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진료소의 문이 다시 열렸다. 최재현 실장이 들어섰다. 그는 한서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한서연 선생님이시죠? H그룹 강현우 본부장님의 비서실장 최재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 말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H그룹 본부장님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절의 의미가 명확했다. 최 실장은 서연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말했다. 본부장님께서 선생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H그룹의 최고 의료 고문이 되실 것입니다. 연봉은 선생님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의료 장비를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진료소를 살리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서울로 가면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결국 그녀는 최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H그룹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서울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승합차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하고 복잡한 풍경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진료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H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강현우의 오피스에 들어서자 그를 다시 마주했다. 그의 모습은 그날의 나약하고 고통스러웠던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차갑고 위압적인 CEO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훑었고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 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소유욕을 읽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의사와 환자를 넘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어떤 운명에 휩쓸리게 될지 알지 못했다. H그룹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차가운 유리와 철제로 장식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권력의 분위기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강현우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그녀의 진료소에서 보았던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으며 그의 눈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 하는 듯했다. 한서연 박사님,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저는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냥 한서연 의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자존심과 강인함을 읽었다. 좋습니다. 한서연 의사. 앞으로 당신은 나의 전담 주치의입니다. 당신의 첫 임무는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H그룹의 최고 의료 고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H그룹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을 주도했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의학 지식과 직관을 발휘하여
직원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곧 H그룹 내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H그룹의 상무이사이자 강현우의 가장 큰 숙적인 신민주는 그녀를 경계했다. 신민주는 과거 현우의 아버지와 경영권을 두고 경쟁했던 인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현우가 던진 미끼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외모와 배경을 비웃으며 그녀를 무시했다. 어느 날 신민주는 서연을 자신의 오피스로 불렀다. 한서연 의사라고 했나 시골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서울에 물이 좀 많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강 본부장님께서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군. 시골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서연의 능력을 폄하했다. 서연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상무님, 의사의 능력은 출신지나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민주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현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강 본부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군.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영양제를 제공할 테니 매일 본부장님께 주입해 주게. 그의 제안은 겉으로는 현우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에게 서서히 독극물을 주입하려는 음모였다. 서연은 신민준의 제안에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탐욕과 사악함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상무님, 저는 제가 직접 처방한 약물 외에는 환자에게 주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신민주는 서연의 거절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건방진 계집애, 네가 감히 나의 제안을 거절해 두고 보지. 그는 서연을 자신의 음모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녀의 강직함과 원칙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얕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짜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강현우의 전담 주치의로서의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하루는 강현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의 식단과 운동 스케줄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은 강현우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신민준 상무는 한서연을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한서연이 강현우를 오진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녀가 사용하는 의료 장비에 몰래 손을 대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모든 방해 공작을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민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고 의료 장비의 결함을 미리 발견해 사고를 예방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얕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연은 강현우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혈액 속에서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치료했던 독극물과는 다른 종류의 독극물이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 서서히 축적되어 그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독극물을 조금씩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강현우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향수까지 모두 검사했다. 그녀의 조사는 곧 신민준 상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민준이 강현우의 채 독극물을 섞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강현우는 한서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단순한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전류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쾌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인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쾌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민준 상무는 한서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얕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시골 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은 그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는 강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이용해 강현우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의사, 강 본부장님께서는 당신이 매일 주사를 놔드리면서 기뻐하시는 것 같군. 이제부터는 내가 특별히 제작한 영양제를 주사해주게. H그룹을 위해 말이야.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비열함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에서 살인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상무님, 저는 제가 직접 처방한 약물 외에는 환자에게 주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신민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서연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다. 한서연은 신민준의 제안을 거절한 후 그의 오피스를 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민준이 자신을 이용해 강현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강현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곧바로 강현우의 오피스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현우의 오피스에 들어서자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본부장님, 신민준 상무님이 당신에게 해로운 영양제를 주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현우는 서연의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신민준 상무가 당신을 이용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한서연 의사,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영웅입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서연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오랜 숙적인 신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신민준 상무는 나의 아버지와 경영권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해 왔습니다. 그는 내가 H그룹의 본부장이 되자 나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그는 나를 무능한 경영자로 만들고 결국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서연은 현우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말했다. 본부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 순간 현우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천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연 씨, 나는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눈빛, 당신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내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몸에 자신을 맡기고 그녀의 부드러움을 갈망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쾌감에 중독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인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쾌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현우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깊은 감정을 읽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독과 절박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쾌감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의 영혼을 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의사와 환자를 넘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몸과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의 조용한 사랑은 H그룹의 권력 구도를 흔들기 시작한 거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들은 함께 신민준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한서연과 강현우는 신민준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비밀리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강현우의 오피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의학 지식과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신민준이 강현우에게 투여한 독극물의 성분을 정확히 밝혀냈고 그것이 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신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를 명백히 드러냈다. 현우는 서연의 분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지혜와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신민준의 음모에 당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쾌감에 중독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인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쾌감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몸과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H그룹의 권력 구도를 흔들기 시작한 거대한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신민준이 강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청부업자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녀는 청부업자의 과거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그가 신민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강현우에게 보여주었다. 본부장님, 이 사람은 신민준 상무님이 고용한 청부업자입니다. 그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현우는 서연의 보고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신민준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신민준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한편 신민준은 서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은 그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는 강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의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강현우를 무능한 경영자로 만들고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의사, 강 본부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군.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내가 대신해야 할 것 같네. H그룹을 위해 말이야.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비열함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에서 살인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상무님, 본부장님은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본부장님의 건강을 위해 이 프로젝트의 발표를 직접 하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신민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서연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다. 신민준의 오만한 협박에 한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읽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상무님, 저는 H그룹의 최고 의료 고문으로서 본부장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발표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녀의 말은 신민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신민준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용기를 얕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시골 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신민준의 오피스를 나온 후 곧바로 강현우에게 연락했다. 본부장님, 신민준 상무님이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통해 당신을 무능한 경영자로 만들고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현우는 서연의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신민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신민준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용기와 지혜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태연은 최재현 실장에게 마지막 작전을 지시했다. 최 실장, 준비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신민준 상무와 그의 조력자들에게 덮어씌워라.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동시에 공개하라.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H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충격적인 뉴스 속보를 접했다. H그룹, 신민준 상무의 비리 정황 포착,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부실 자재 사용 의혹 제기. 기사에는 신민준 상무가 청부업자를 고용해 강현우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와 그의 차명회사와 비리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들이 실려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한서연이 밤샘 작업을 통해 찾아낸 것들이었고 강현우의 지시 아래 최재현 실장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HG룹은 하루아침에 폭풍 속으로 휘말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신민준 상무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는 강현우가 자신을 겨냥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현우, 네가 감히 신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신민준 상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강현우의 음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상무님, 증거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H그룹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회 위원들은 더 이상 신민준 상무를 지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사회는 신민준 상무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한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프로젝트의 부실 자재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이사회 여러분, 저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자료들은 신민준 상무님이 고용한 청부업자의 정체와 그가 저지른 비리를 증명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이사회 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강현우와 한서연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신민주는 서연의 등장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조력자들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네가 어떻게... 신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다. 그는 강현우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서연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발표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민준 상무의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부패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결함과 자재 조작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신민준 상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드러냈다. 신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나자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했던 H게루피의 상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너진 권력의 조각이었다. 강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한서연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신민주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강현우의 음모다. 그 애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계략이라고 현우는 그런 신민준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무님, 증거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H그룹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회 위원들은 더 이상 신민준을 지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사회는 신민준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현우는 한서연을 자신의 오피스로 불렀다. 오피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서연은 현우의 오피스에 들어서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압박과 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한서연 의사,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 거대한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본부장님,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직업적 윤리의식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나의 동료이자 나의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한서연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최재현 실장이 조심스럽게
오피스로 들어왔다. 본부장님, 신민준 상무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최 실장은 보고를 마친 후 조용히 오피스를 나섰다. 신민준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조력자들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현우는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단순한 의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눈빛, 당신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내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서연은 현우의 고백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그룹으로 불러들였던 이유가 단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를 그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한서연,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다. 한서연은 강현우의 청혼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작은 시골 진료소에서 힘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는 그녀에게 목숨을 비췄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현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의 눈빛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내려놓고 오직 한서연이라는 사람만을 온전히 담고 있었다. 본부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부담감과 그에게서 받은 도움, 그리고 그와 함께 싸워온 모든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단순한 의술을 넘어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눈빛, 당신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내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꼈던 쾌감이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H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본부장님, 아니, 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 현우는 서연의 대답에 감격하여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서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약속의 징표였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한편 H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현우는 신민준 상무가 저지른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부패 세력을 숙청했다. 그는 H그룹의 모든 경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었고 회사는 다시 신뢰를 회복했다. 그는 한서연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녀를 H그룹의 최고 의료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영진이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정직함은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신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들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강현우는 H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말했다. H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한서연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동반자였다. 그녀의 존재는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서연은 이제 H그룹의 최고 의료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 H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한서연과 강현우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H그룹 내부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작은 시골 마을의 의사가 거대한 기업의 CEO를 구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정의와 용기가 승리하는 드라마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H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강현우는 회장으로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확립하는 데 전념했고 한서연은 최고 의료 책임자로서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직원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이제 의료계의 혁신가라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젊은 의사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능력만큼이나 빛을 발했다. 몇 달 후 강현우는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 시골 진료소로 데려갔다. 진료소는 그날과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느껴졌다.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의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현우가 끼워준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와 결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쾌감은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현우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 저도 당신 덕분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연결된 연인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H그룹의 회장과 젊은 의료 책임자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결혼식장에서 서연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H가 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와 한 남자의 진심이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오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한서연은 처음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